어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온 나라 실은 해외 한인들까지 난리가 났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약속을 해야 되는데 카톡이 안 되니까 이거 참 난감하더군요. 카카오도 이용자가 5천만 명이고요. 카카오페이가 3,700만 명, 카카오 인증서 3,300만 명, 카카오티, 택시, 대리운전 등이 3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상 초유의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점 사회 폐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던데요. 카카오 먹통 사태는 단순히 카카오 서비스 20여 종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카오의 지도, 본인 인증, 로그인하는 본인 인증, 결제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타기업 정부기관도 광범위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제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 중 한 가지가 바로 북한입니다. 너무 북한과 연관시키는 거 아니냐, 음모론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 이석기 세력이 강조했던 것이요. 북한이 도발을 할 때 전기통신 분야를 차단하는 것이었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판결 결정문, 또 관련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석기의 당시 지하혁명 조직에 가입한 사람들, 이석기 조직원들은 새벽에 2시, 3시 이런 때 모였죠. 130여 명, 때로는 150여 명 가까이 모였다고 합니다. 외부의 눈을 피해서 회합을 가졌는데요. 밤마다 모여서 결정적 시기를 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 왜 모였는지 말이죠.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했다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핵무기 완성이라는 것은 소형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사일에 달아서 핵탄두를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날릴 수 있는 상황이 완료됐다. 이게 핵무기가 소형화됐다는, 완성됐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석기 세력은 접근을 했고요. 그때 이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국지전이나 비정규전, 도발을 일으켜 나갈 때 그들 표현에 따르면 바로 그때 후방을 교란하기 위해서 무장과 파괴를 해야 된다. 이런 예비를 했다는 거예요. 후방 교란. 이 3절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특히 전화, 철도, 지하철 시설을 마비하라고 그들끼리 결의를 했고요. 가스 유류 차단과 파괴, 송전탑, 레이더 기지 등을 타격할 것을 결의하고 차곡차곡 준비했었죠. 자, 여기서부터 심상치 않은 대목들이 나오는 겁니다. 당시 법원의 판례를 보면은요, 회합 당시의 조직원들이 우리가 조사를 다 해놨다는 등의 멘트가 나옵니다. 판결문에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조사를 다 해놨다. 말로만 그친 게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철도는 통제하는 곳을 파괴해야 한다. 파이프라인 중에 오래되거나 혼재되고 그런 데를 잘 알아놔야 된다고 하거나,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도 나옵니다.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기 통신 분야에 대한 공격을 강조를 했습니다. 전기 통신 분야 공격.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면 후방에서 교란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전기 통신 분야를 공격해야 된다. 또 국정원이 입수했던 당시 회합 녹취록에 따르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석기가 2013년 5월 달에 자신이 주도하는 이 비밀 조직 모임에서 북한의 도발 시 남한의 주요 통신시설, 전기시설들을 파괴해서 북한을 도와야 된다, 후방 교란을 해야 된다라고 모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서울의 KT 해화전화국을 공격 대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KT 해화전화국. 근데 사실 예전에 KT 해화전화국이 마비된 적이 있죠. 원인 불명의 사고로 말입니다. 근데 사실 KT 해화전화국 말고도 카카오가 이번에 먹통이 되니까 더 큰 문제가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녹취록을 보면은요, 한 간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도 등 기간 시설은 통제하는 곳을 파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통신의 경우 가장 큰 곳이 해화국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경비가 엄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이미 통신시설의 취약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한이 연쇄적으로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죠. 도발의 강도를, 빈도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이석기 케이스와 뭔가 실루엣이 겹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저는 그렇습니다. 또 당시의 회합 녹취록, 판결문, 또 헌법재판소 결정문 등을 보면은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조직원들은 80만 원짜리 모형총을 사서 가스쇼바를 개조하라고 말한다거나 당사 2층에서 폭약 만드는 방법을 공부 중이다 라는 등의 내용이 나옵니다. 당사 2층, 특정 정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후방 교란을 위한 무장과 파괴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의했다고 나오죠. 후방을 어떻게 교란할 것인지 말입니다. 이석기는 이런 조직원들이 팀별로 회의를 하고 다시 모여가지고 또 다른 회합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연설을 했다고 나오죠. 이 연설 내용들을 보면은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철탑, 바로 전기 통신 분야를 마비시켜야 된다고 나오는 겁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엄청난 폭발을 시켜놔도 쟤들이 보면은 귀신이 고칼 노릇일 것이다. 도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런 세력이 전쟁해야 된다. 전국적으로 그런 세력이 전쟁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 사제 폭탄 사이트가 있다면서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당시에 압력밥솥 사제 폭탄 매뉴얼도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볼셰비키 혁명 당시에 엄청나게 죽었지만 나중에 혁명이 승리하는 데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라면서 총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라면서 선동을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녹취록, 판결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오는 정도가 이 정도니까요. 실제로는 더 했겠죠. 혁명의 신념에 붙잡힌 자들이 그야말로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북한의 핵 문제 계속 불거지면서 이른바 주사파들 사이에서 남조선 혁명, 남조선 해방 이런 얘기도 공공연히 나온다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육체적인 훈련도 열심히 했다고 나오죠. 2013년 겨울에 설악산 관리인 모 씨가 이런 일을 관측했다라고 법원에서 증언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시 이석기 판결과 관련해서 말이죠. 제가 잠깐 인용해 보면은요. 영하 8.7도에 무릎까지 눈이 쌓였는데 건장한 청년 20여 명이 행군을 하더군요. 이런 날씨에 단체 등반을 본 것은 처음입니다. 바로 이석기 일당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주체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남한사회 변혁운동을 전개한다. 변혁운동. 뒤집자는 얘기죠. 우리는 주체 사상을 심화, 보급, 전파한다 등의 강령을, 이 조직 강령을 외우고요.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과 혁명가로서의 삶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또 장군님을 지키는 것이 조국을 지키는 것이다. 김정일, 김정은이죠. 이러면서 북한 혁명가요를 제창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세력이었는데요. 경기 동부연합.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공안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 동부연합도 있지만 남부연합도 있고 서부연합도 있고 북부연합도 있다. 서울연합도 있다. 인천연합도 있고 강원연합, 울산연합, 광주 전남연합, 대구 경북연합, 부산연합. 전국적으로 이런 연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세력은 크고 작음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강한 세력이 경기 동부연합이었겠죠. 그러나 전국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한참 취재할 때 경험을 인용하자면요. 그런 조직체들이 지역마다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번 사건이 그들이 진짜 한 것인지 아닌지 누구도 알 수 없죠. 자체적으로 고장이 난 걸 수도 있고요.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이런 사건, 과거 이런 사례들이 떠오르는 것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석기는 당시에 내란 선동죄로 구속이 됐고요. 징역 9년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 앞둔 2021년 12월 24일에 당시 대통령 문재인이 이석기를 석방했죠. 이석기 구속 당시에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행태들이라고 비판했던 인물이 문재인입니다. 결론입니다.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골든타임은 길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상황은 나빠질 겁니다. 북한의 막가파식 도발은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들이 날려들 겁니다. 7차 핵실험 멀지 않았다고 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남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평양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상황은 앞으로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력들, 북한의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 역량에 가세 결집하겠다는 자들이 더욱 창궐하는 한 한국은 위험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평양 우상숭배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저 체제가 무너질 수 있도록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체제를 지원하고 정권을 지원하는 어리석은 행태들이 중단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하나님,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 대한민국의 골든 타임일 뿐 아니라 한국 교회의 골든 타임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이제는 입술을 열어 선포하게 하시며 체제를 돕고 정권을 돕는 어리석은 일들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며 지금 이 시대의 표적이 어떤 계절을 가리키는지 분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신을 허락해 주시며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사륙당하고 악살당하는 자들을 해방하고 구원하기 위해 큰 소리로 외치게 하시며 잠잠한 교회들이 깨어 하나님께 탄원하게 하옵소서. 북한 우상숭배 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화적으로 무너질지어다. 저 어둠의 우상숭배 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망할지어다.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한반도 남과 북의 주체 사상 세력들 스스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저희로 깨어 분별하며 입술을 열어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보존시키시고 민족교회를 지키시며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선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북한의 우상체제가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